그럼 이제 혼합물의 분리를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혼합물을 구별할 때는 혼합물의 특성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순물질의 특성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혼합물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가열곡선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물질을 가열을 할 때 가열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액체든 기체든 상관없이 일정. 이것은 순물질이에요. 하지만 혼합물은 이런 곡선이 안 나와요. 혼합물의 곡선은 다음과 같아요. 끓게 되면 이렇게 끓어져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건 소금물이라고 합시다. 소금물을 끓이면 물이 끓기 시작한 온도도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요. 다음에 농도가 올라갈수록 물을 끓이면 물이 줄어드니까 소금의 양은 그대로고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래서 끓는 온도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요. 이게 혼합물의 가열곡선이고 혼합물의 냉각곡선도 비슷해요. 혼합물의 냉각곡선도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혼합물의 냉각곡선은 예를 들어서 얼음이 이렇게 온다면 혼합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얼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염화칼슘을 뿌리는 눈이 올 때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은 이렇게 얼죠. 하지만 염화칼슘을 뿌리면 혼합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낮은 온도에서는 것을 이용합니다. 어, 혼합물이 되면 이렇게 끓는 온도와 녹는 온도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나 아니면은 합금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이제 라면 스프나 등 이렇게 사용하는 거 모두 다 혼합물을 이용하는 그런 특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을 분리할 때 어떤 방법들이 사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분리 중에 우리나라 전통 소주꼬리가 있어요. 소주꼬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 우리 교과서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먼저 곡주라고 하죠. 곡주는 이제 막걸리나 이렇게 오직 좀 탁한 술, 탁주라고 하는데 우리의 곡식을 발효해서 만든 우리나라 전통 술들이 있어요. 근데 곡식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열을 하면 곡주에 들어있는 물, 그다음에 에탄올, 향, 그다음에 곡식, 가루. 이 곡식 가루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것 중에 이렇게 증발이 되고 얘는 남아 있겠죠? 그러면 얘는 무색이니까 이렇게 가열을 했으면 얘네가 기화되는데 여기에 찬물을 준비할 거예요. 찬물을 준비하면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겠죠. 이 물방울은 물도 있을 것이고 에탄올도 있을 거고 향도 있을 거예요. 이 물방울을 모아서 나오는 술을 청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술의 방법을 소주골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교과서 그림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통 방법이고 그러면 과연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는 이런 방법을 증류라고 하는데 증류 중에서도 분별 증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별 증류는 끓는 점에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분별 증류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과서 그림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잠깐 볼게요. 분별 증류 장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분별 증류 장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중요한 게 분별 증류 장치는 끓임 쪽도 있고요. 유리도막도 있는데 유리도막은 여러 번 증류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적혀 있죠. 온도계는 끓어나오는 기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놓고요. 냉각기를 놓는데 냉각기는 비스듬하게 들어가요. 중요한 게 물이 들어가는 방향 아래쪽에서 들어가고 물이 나와요. 이게 따뜻한 기체가 지나가다가 액화가 되기 때문에 중된 기체를 액화시키기 때문에 이쪽이 찬물, 이쪽이 더워진 물이 나와요. 그래서 액체를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분별 증류 장치에 유리도막을 넣은 관이 있어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다시 액화되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기화되므로 증류가 반복되는 효과가 있다가 바로 분별 증류 장치예요. 이 그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분별 증류 장치를 응용해서 증류탑을 만들고 원유를 증류하여 여러 가지 물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증류를 살펴봤고요. 남은 혼합물의 분류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와 추출이에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적은 양을 분리할 때, 그다음에 간편하게 분리할 때, 그다음에 이제 전개액이라고 하죠. 이제 속도 차이를 사용하고요. 추출은 녹여서 꺼내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각각의 예가 나와 있는데 크로마토그래피는 도핑 테스트에 쓰인다고 되어 있고요. 추출은 녹차나 이제 이렇게 차 종류에서 추출이 되는 예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예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출의 방법은 이제 콩에서 기름 성분 얻는 거, 차에서 얻는 거,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 나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 더 할 건데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장치를 볼게요. 제가 가르치는 반도 설명을 했고 아마 다른 선생님이 가르친 반도 설명했는데 이 장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분별 깔때기라고 적혀 있죠. 분별 깔때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 물체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이런 도구를 분별 깔때기라고 합니다. 내려보내고 요 경계면이 여기 왔을 때 콕을 닫아서 분리하는 장치가 되겠지요. 역시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 방법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를 알아봤습니다.